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장 폐장을 약 15초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좀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적지 않은 폭의 조정을 받았고 또 4월 첫날부터 꾸준히 떨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 입장에선 좀 그럼 곤혹스러운 그런 4월 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기대감 많이 갖고 출발했는데요. 자, 이제 막 장이 마쳤습니다. 3시가 딱 넘어서면서 우리 시장이 정리가 됐는데요. 낙폭을 별로 줄이질 못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1.65%가 하락을 했군요. 32.27포인트가 하락하면서 1927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7.72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550선 내주고 547.5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을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닷새째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장중에는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강화하면서 박스권 하단을 뚫고 1920선이 붕괴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북한발 리스크가 여전히 산재한 가운데 전일 급락세를 보였던 이 자동차주 주가 오늘 현대기아차 리콜 사태에 더불어 이 엔화 약세 우려감까지 더해지며 이틀째 증시에 부담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막판 들어서면서 코스피 지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1920선은 지켜낸 모습인데요.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65%의 내림세 보이며 1927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 쪽에서 매도폭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면서 지수는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오전장에서 하락 반전됐습니다. 결국 550선이 붕괴가 되고 말았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1.39%의 내림세 보이며 547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는 오늘 610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북한발 리스크가 여전히 산재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급락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 강하게 가했는데요. 오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환율은 8원의 급등세 이어졌습니다. 1131원 80전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1분기 호실적 발표했지만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막판 들어서면서 150만 원 선은 회복하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삼성전자 150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3인방 전일에 이어 오늘도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엔화 약세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내림세가 강하게 이어진 하루인데요. 현대차가 4%대의 내림폭 보이며 19만 8천 원에 이어서 현대모비스 역시 4%대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기아차 역시 4% 늘리면서 오늘 5만 8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2%대의 조정 흐름입니다. 28,5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한국전력 역시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오늘 2%대의 내림세 보이며 3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GS홈쇼핑 오늘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GS홈쇼핑이 4%대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오늘 주당 8,300원씩 오른 하루고요. CJ E&M이 3%대의 하락 흐름, 이어서 CJN이 강보합권, 파트로는 2%대의 오름세 보이며 29,4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입니다. 오늘 코스닥 순서가 좀 바뀐 모습인데요. 대장주에 있는 판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오늘 약세 흐름입니다. 51,4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파라다이스가 1%대의 낙폭, 반면 CJ 오쇼핑은 강보합권 지켜낸 모습입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 5%에 가까운 내림세 이어지면서 오늘 28,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주가입니다. 이틀째 급락세가 이어진 모습인데요. 이 현대기아차 리콜 사태에 더불어 엔화 약세 우려감까지 강하게 들어온 하루입니다. 현대차가 4%대의 하락 흐름,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인 이 현대모비스 역시 4%대의 내림세가 이어졌고요. 만도 역시 5%대의 급락세 보이며 98,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주가가 부진한 실적 전망에 오늘 동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대의 낙폭 보였습니다. 19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 역시 약세 흐름, 이어서 STX조선해양 오늘 11%대의 급락세입니다. 이 STX조선해양의 경우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세가 더욱더 확대된 모습인데요. 오늘 11%대의 급락세 보이며 3,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 스마트폰 부품주 주가가 오늘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인탑스가 4%에 가까운 오름세입니다. 오늘 28,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와이솔 역시 2%대의 강세 흐름, 파트론 역시 2%대의 강세입니다. 다만 캠시스와 이 블루콘은 막판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에 약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전자결제주 주가가 이 모바일 결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다날이 5%대의 강세 보이며 12,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SBI 엑시즈가 3%대의 강세 흐름, KG 모빌리언스 역시 오늘 6%대의 강세 지켜나가며 12,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백신주 주가가 연일 강세 흐름 보이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조류 독감으로 인해 사망자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대거 상한가 이어졌는데요. 이글백과 제일바이오가 상한가 도달하며 장마친 모습이고요. 이어서 파루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5,8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캔들미디어 살펴보겠습니다. 캔들미디어 주가 오늘 1분기 호실적 발표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주당 127원 올라 977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SBI 모기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강세 흐름 이어진 모습인데요. SBI 모기지의 경우 국내 증시 상장사 가운데 일본의 양적 완화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는 분석에 오늘 하루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주당 1,050원씩 올라 12,5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을 마감하고 다음 주 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김영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좀 호된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보죠. 예, 이번 주 국내 시장 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 1930포인트를 이탈을 하면서 1927.23포인트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대내외 악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코스피가 변동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 악화라든지 뭐 대북 리스크가 이제 악재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국내 시장의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심화되면서 국내 증시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1,100원대 이상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나타내는 외국인들은 금일 이제 원달러 환율이 1,130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일단은 원화 약세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는 다소 좀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1920포인트 수준이 국내 이제 지수의 PBR 1배 수준이기 때문에 해당 지수의 좀 신뢰도는 좀 높을 것으로 현재는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장 어려웠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어려웠고요. 다음 주 장에 대한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대북 리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국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악화를 시켰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해외 증시가 지금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이번 주 좀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추경이라든지 금통위 등 정책 기대감이 좀 더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뭐 정책 이벤트로 정부 쪽에 이제 추경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낙폭을 좀 만회하는 수준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도 이제 볼 수 있듯이 시장은 현재 지금 실적의 안정성을 가진 업종에 지금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을 감안한 좀 IT 업종이라든지 경기방어 업종의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192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을 좀 확인하는 과정을 국내 지금 거쳐서
좀 기술적인 반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마감 정리 그리고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입니다.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수급 특징, 업종별 특징 정리 부탁드리죠. 네. 오늘 전체 지수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 장 초반부터 어제 그 미국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장을 누르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특히나 이 추가적으로 북한에 대한 우려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장중 낙폭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수 전반적으로는 눌리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좀 이따 같이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서부터 이 지수 자체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때 주체가 이제 누구였냐면 바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기관 투자들이 관여를 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라는 점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뒤이어서 이제 전체 동향 마감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 매도세 보였습니다. 6,700억 원 정도 넘는 현물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3,700억 원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가 2,8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기관이 3,700억 원의 물량이 유입된 가운데 있어서 거의 절반 이상 가량이 앞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오후 1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 보면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 하방으로 좀 배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뒤이어서 기관 투자들은 상방 배팅하는 모습이지만 옵션 포지션에서는 어느 정도 해칭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증시 자체가 무거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도 이 상황으로서는 수급 상황에서는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게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수급 전체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그 투자자별 오늘 순매수세를 이렇게 추이를 한번 먼저 살펴보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12시 1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 바로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좀 순매수세를 보인 과정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그 이전부터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는 보였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경직이 되었을 때 기관 투자에 받아주면서 말 그대로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견고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래도 지수를 견디려고 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장 초반부터 하락세에서 매수세를 보이다가 일단은 장 막판에 조금 반등이 나오자마자 어느 정도 매수를 약간 좀 줄여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특히나 기관들의 그 싸움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매도의 공방 자체는 역시나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양상이 좀 달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한 가운데 우리가 매도한 업종들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대형주들 중에서도 일단 운수장비 오늘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들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화학, 금융 이 섹터들의 공통점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시총 상위주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역시나 매수세를 강하게 보이면서 상당히 크게 방어를 해준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운수장비 업종만 크게 하락했지 이 전기전자 업종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최근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이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특히나 삼성전자를 놓고서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공방 자체가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장에서는 장 막판에 매수세는 보였지만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로 대부분 들어가면서 지수 자체를 버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여타 섹터에도 골고루 매수세를 보여주었지만 이 외국인들의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매도세 자체가 전체 지수를 좀 하락으로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총 상위주를 건들다 보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면 프로그램 매매세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죠. 특히나 장막판에 들어서 이 비차익이 조금 매수세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당히 미약한 모습입니다. 위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배팅보다는 반발적 성격의 그런 상황 매물들이 말 그대로 양팔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움직일 때 이 차익거래의 하락 추세가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역시나 반등 자체는 좀 쉬워 보이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 혹시나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그 업종별의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통신업종만 좀 보합으로 끝났지만 대부분의 업종들 지금 파란 색을 켜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크게 낙폭을 보인 이틀 연속 특히나 크게 낙폭을 보인 그런 날이 없었는데 오늘은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가시화됐고요. 특히나 여기는 자동차 업종 섹터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하락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이어서 역시나 철강 기계 업종들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운수 창고 등도 전반적인 업종 자체를 굉장히 좀 많이 내려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매도했었던 바로 이제 전기전자 섹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지수 자체가 오늘 다른 업종 지수에 비해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의료정밀이라든지 이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종목수가 얼마 안 되죠. 종목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하락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 0.5%대예요. 그 전기전자 업종의 지수 하락이 이루어졌는데 이렇다는 것은 역시나 삼성전자의 그 역할이 굉장히 컸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도 이 삼성전자를 버텨서 지수 자체 전체를 버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확연하게 좀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그래도 상대적 강세를 보였지만 이 하락세로 돌아섰던 이 코스닥 업종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업종들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이 역시나 하락을 한 모습이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거 바로 통신방송 서비스들입니다. 이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히나 통신방송 서비스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매수를 보였고 오늘 장에서도 보게 되면 뭐 CJ 헬로비전이라든지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장막판에 좀 하락 전환을 하긴 했지만 그 CJ 헬로비전 그리고 방송통신 업종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것은 이제 1분기에 있어서 1분기에 말 그대로 이제 올해부터 디지털 방송이 시작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잠정 실적시 예상치가 좋게 나올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는 지금 실적 가시화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은 아무래도 환율이나 이런 쪽에 연동이 많지만 이 통신방송 서비스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든 기관 투자든 지금 현재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체 장세는 좀 이렇게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 어떤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수 자체 반등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럴 때는 이 통신방송 업종에 대한 1분기 지금 실적 예상치들이 이제 나올 시즌인데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런 점 또한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 업종별 특징 사항을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기업은 바로 앞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바로 CJ 헬로비전입니다. 일단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디지털 방송이 전환이 되고 각종 그 티빙을 통한 그 VOD 판매 등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은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 CJ 헬로비전이 특히나 4월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상장된 지 얼마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장 때부터 그 전체적인 추이를 보게 되면 상장 이후에 이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오버행 이슈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12,000원까지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12,000원까지 지금 떨어진 수준입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있어서 바로 이제 디지털 방송 전환이라는 그런 호재가 작용을 했고 중간중간 아무래도 그런 무수급 불량이라든지 그런 것들 오버행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미 블록 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전부 다 해소된 건 아니지만 절반 정도 물량들이 이미 블록 딜에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 같은 경우는 그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대략적으로 2만 원 선 이하에서는 팔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많이 좀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을 했죠.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이 물량들을 가지고 가면서 이제 딜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끌면서 특히나 4월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4월 들어서 특히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분기 잠정 실적 자체가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한 3월 15일 그러니까 중순쯤이면 어느 정도
정도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적인 모멘텀이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실적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개선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이 17,000원대 최근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17,000원 부분대에서는 강력한 좀 매수를 해서 단기적인 어떤 시세 차익이라든지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기업은요. 다름 아니라 굉장히 안타까운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업종인데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콜 사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리콜 사태를 놓고 보게 됐을 때 우리가 토요타가 과거의 리콜 사태 그리고 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이 현대차가 그대로 반사이익을 봤었는데 현대기아차 그룹이 동시에 반사이익을 봤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 역전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차가 기아차 그리고 리콜 사태를 당했고요. 엔저라는 폭풍에 맞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역습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차가 지금 여기가 바닥권이다, 펀더멘탈이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주가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급락세가 최근에 들어서 이 급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이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인식 자체가 심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가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방어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차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잠깐 이거 하나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아무리 막아도 지금 힘든 이유가 뭐냐면 외인의 비중 같은 경우는 45%가 거의 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40몇 퍼센트 되는 외인의 비중들이 이것을 가지고 지수 자체를 그러니까 주가 자체를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이것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아무리 매수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팔게 되면 현대차는 지금 현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장에도 혹시나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외국인의 투자 동향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점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일 유업입니다. 매일 유업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대표 이제 우유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들어서 오늘장에서는 좀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견고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름 아닌 이 중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유 같은 것은 이 커피 산업의 성장과 같이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우유 업체들이 커피 시장에도 많이 진출하게 되면서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고 그만큼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런 업계들에게 호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세적인 흐름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정 시에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이 추세를 지켜가는지 안 지켜가는지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판단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일유업 같은 경우는 뭐 추격 매수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조정 시에 분할해 보자는 거 그런 점들 말씀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경쟁 업체라고 한다면 남양유업이 있는데 남양유업보다는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CJ 헬로비전, 현대차, 매일유업 오늘의 특징주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 대신증권 강남 역삼센터 정종국 대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이렉트 전략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라는 질문이고요. 네, 그에 대해서 조준성 이사께서는 분할 매수, 실적 호전 우상향 종목, 그리고 종목으로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꼽았습니다. 정종국 대리는 코스피 관망 코스닥 매수를 기관 매수하는 코스닥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원익 IPS를 종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을 살까라는 질문에 대한 조준성 이사의 생각을 듣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뭐 2,000포인트를 회복을 했는데 또 한 주 만에 이제 다시 지난주 저점을 이제 깨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최고조에 이제 왔는데 지금 불확실성이 이제 굉장히 확대되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 주식 예측이 있어가지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지 이걸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게 이제 금융시장에는 가장 어려운 거죠. 불확실성이 상재하고 예측하기 힘들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이제 윤곽이 나올 건데 시장이 지금 그래도 뭐 아직은 1,900원 유지하고 있는데 뭐 어제 오늘처럼 빠지면 다음 주 월요일날 뭐 1,900 깨지는 이제 코스로 가는 게겠죠. 일단 뭐 1,900이든 뭐 1,880이든 이런 숫자보다는 그 한반도 주변에 있는 뭐 이런 지금 뭐 현재 뭐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뭐 항공모함 배치되고 미사일이 이동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뭐 조그마한 사건이나 터지게 되면은 시장 뭐 밑골이 나는 게 상당히 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번 주 보시게 되면 옵션 양매도 하신 분들 하시면 안 되겠죠. 양매도 하셨다가는 굉장히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뭐 매수하신 분들은 한쪽 방향으로 뭐 10배도 터지고 막 이러는데 양매도 쪽은 굉장히 안 해야겠죠. 대신에 양매수 쪽은 메리트가 굉장히 있죠. 다음 주 만기를 놔두고 한쪽으로 일단 뭐 크게 터질 가능성이 계속 많은 거죠. 1900도 깨질 수가 있고 1950을 바로 회복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장이 지금 갭 발생하면 하락하는데 진폭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 매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 일주일간 해가지고 1조 3,800억 나왔고 오늘까지 해가지고요. 최근 한 달간 거래해가지고는 4조 원에 육박합니다. 외국인 그 매도가. 지금 요쪽은 지금 멋모르고 한국 시장 들어와가지고 지금 북핵 리스크 해가지고 파는 이제 뭐 단기 이제 시야가 짧은 내국인이죠. 네. 무조건 팔고 있는데 뱅가드 펀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상황 가게 되면은 뭐 6월 말까지 벤치마킹 그 변경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쪽도 지금 주식 팔면은 또 환율에서 깨지고 주식에서 깨지고 굉장히 어려운 이제 대충 뭐 6개월 정도 잡아갈 가는 그 코스도 일단 또 변경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연초에 이제 뱅가드 폭탄 얘기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두 번째 터진 게 이제 북핵 리스크인데 오히려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북핵이 어느 정도 북한 문제가 어느 정도 타결되는 쪽으로 이제 오히려 이제 위기가 어떤 타결이 돼가지고 좋은 방향 쪽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는 이제 큰 악재 이제 버리는 거죠. 떨쳐내는 거죠. 이번에 최고조로 지금 최고조로 위험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양쪽에서 이제 잘 타협이 돼가지고 북한이든 한국이든 뭐 미국 잘 타협이 돼가지고 좋은 방향 가게 되면은 이 위기가 이제 실마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시장이 뭐 외국인 매매에 따라서 이제 추세를 봐야겠죠. 외국인 매매. 지금 지수 차원에서는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빠졌고 뭐 어떤 메리트는 충분히 많습니다. 저가 들어온 뭐 대형주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정세에 있어가지고 이 방향성 잡기는 굉장히 힘들죠. 방향성 잡기는. 대신에 일단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렇게 이제 조마조마하다가 뭐 작은 뭐 연평도라든지 천안함 뭐 이런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런 사건이 터지는 쪽 생각이 되면은 주식을 보유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뭐 전쟁 뭐 지난번 옛날처럼 지나온 것처럼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가격은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근데 뭐 갑자기 뭐 사람 일이라 이게 뭐 버튼 하나 잘못 눌러도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가장 걱정되는 거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100포인트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다음 주도 그렇고요. 뭐 지금 분위기로 해서는 뭐 외국인 매도를 해갖고 차근차근 내려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무슨 일 터졌다 하게 되면은 뭐 기사 떠가지고 그냥 쭉 빠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장세, 위험한 장세죠. 그런 걸 이제 우려하게 되면은 주식을 뭐 매수 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래이래 하면서 이제 완만하게 해결되는 과정을 하게 되면은
뭐 이 가격대 이하로 이제 분할 매수 이제 전략이 맞는 거죠. 대신에 하방 이제 초기 단계 이제 매수 구간인데 좀 하방을 좀 크게 열어놔야겠죠. 또 말씀드렸는데 욕심을 버리고 하게 되면은 주식 시장을 접근이 가능한데 내가 1억을 한 방에 다 찔러야겠다, 뭐 1,000만 원 다 찔러야겠다 하게 한 방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시장 접근이 힘듭니다. 분할로 그냥 뭐 여유 있게 그냥 뭐 빠지면 빠졌는데 분할로 그냥 대응하겠다 생각하게 되면은 시장이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어떤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느 선에서 외국인 매매가 좀 자중이 된다 하면은 그것도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분할 매수 전략 아니면은 간방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장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종국 대리님의 주식을 살까라는 질문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죠. 네, 저는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좀 관심을 갖자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4월달 들어서부터 국내 악재들, 북한 리스크라든가 STS 사태, 그리고 현대 기아차 리콜 사태 등으로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닥 IT 부품 쪽을 좀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지금 수익이 좀 많이 나 있을 텐데 그 수익을 충분히 즐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들, 특히 IT를 제외한 조선, 철강 이런 쪽으로 좀 들고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길게 여유 있게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절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이내라 그러면 손절을 하고 일단 잠시 좀 멀리 벗어나서 좀 지켜보고 그런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손실폭이 좀 크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느긋하게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코스피 증시를 지금 보고 있으면 좀 불안해서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무엇을 사야 될지 좀 망설이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는 지금 IT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좀 외국인 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요. 코스닥 쪽에서 특히 IT 부품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조금씩 매수하고 특히 삼성전자랑 관련되어 있는 IT 부품주들이 좀 많이 빠지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분할 매수식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를 볼 때 수급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8주 연속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한 게 사실인데요. 그것은 수급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현재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6,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1월 달부터 4월 달 오늘까지 한 4조 5천억 정도 순 매도가 나왔고 그것을 기관들이 좀 물량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 연기금 쪽에서 좀 많이 받았는데 연기금이 물량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거래소 그 증시를 움직이는 그 핵심 주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거래소로 매매할 때 있어서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좀 잘 파악하고 순매수로 들어올 때 그때 좀 공격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는 좀 관망하는 자세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매수가. 그만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계속 강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달리 특히 투신권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증시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코스닥 쪽에서 투신 쪽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들어오는 쪽 IT 부품이라든가 뭐 화장품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 유지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매출액은 52조 원, 영업이익은 8조 7천억으로 좀 계절적인 비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왔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에 맞춰서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좀 좋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아이폰 소송에 관련된 그런 충당금을 쌓아놨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지금 8조 7천억에서 9조 3천억으로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한다는 그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야 될 부분은 이 충당금이 실제로 쌓여졌는지 쌓여지지 않았는지 그 시장에 나왔을 때는 분명 삼성전자 관련된 주가들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외 악재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대외 악재 나올 때 좀 좋았던 종목들, 기관들 순매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빠질 때 분할 매수식으로 좀 접근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 선정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이사께서 제안을 하는 그 종목 선정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종목에 있어가 수익률 게임에 있어가지고는 되는 쪽은 계속 되고 안 되는 쪽은 뭐 최저가가 나오면서 뭐 현대차보다도 뭐
롯데케미칼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뭐 화학주 쪽이나 LG화학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경기로 치게 되면은 중국 경제로 보게 되면은 별별 없다는 건데 지금 뭐 대는 좀 잘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매매하기가 뭐 갔다가 내려왔다 이게 롤러코스터가 되고 되는 쪽 되면서 수익률 쪽으로 잘 되는 쪽은 잘 되고 안 되는 쪽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는 그나마 안정적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단기적으로 그냥 깨져가지고 이제 반등면 기다리는데 코스닥 쪽은 단기적으로 오늘 좀 조정받았지만 그래도 추세였어가지고 크게 이탈은 아직 안 했죠.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하고 다우지수하고 그 패턴이 커플링입니다.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런 커플링 되는 차트들이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스카이라이프 되겠죠. 스카이라이프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파트를 모시게 되면 전고점 뚫고 또 뚫고 신고가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핸드폰 부품주 같은 경우도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게 이제 파트로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3만 원 부분 되려면 좀 약간 부담은 좀 됩니다. 1분기 실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담이 되죠. 계속해서. 근데 핸드폰 부품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다 납품하고 중국 시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들도 우리나라 부품 회사, 거기 이런 파트너 이런 데서 수입을 해다가 또 자기네 핸드폰 만들어 팝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품 회사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일본에 전에 이제 그 TV 만들 때 일본 전자 부품 회사 괜찮았습니다. 삼성에도 판매하고 LG도 판매하고. 근데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이 지금 거기 중국 시장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가총액 1조 원에 육박하는 이제 뭐 파트너 이제 1조 1,300억 정도 이제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런 쪽을 말씀드리는 게 당분간도 이런 쪽은 눌림목 받더라도 계속 이런 패턴이 나올 겁니다. 다우지수가 자빠지기 전에 코스닥 지수가 자빠지기 전에 모양새는 같이 유지를 할 겁니다. 이제 종고점 돌파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쪽을 계속 끌고 가는 쪽은 지금 북한 문제 같은 경우도 별 문제 없이 이제 잘 해결될 거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지수가 안정되고 올라갈 때 오히려 이제 그때 이제 매도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패턴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도 차익 실현의 기회를 한번 또 수급에 있어가지고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근데 너무 이제 코스닥 쪽으로 이제 부품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들 보시면 세코닉스, 액토즈 소프트, 뭐 CJ, 코스메스, KMW, 10% 이런 쭉쭉 있는데 이런 종목 이제 주말에 또 차트 공부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어떤 패턴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뭐 전고점을 돌파한다든지 다시 뭐 테크니컬 리바운드에 들어오는 거죠. 안정적이죠. 롯데케미칼이나 삼성이 이렇게 빠지는 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더 갑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간신 종목군에 이렇게 나가지고 어느 정도 저가 들어오면 사 들어가고 또 뭐 반등 들어가면 팔고 훨씬 이런 쪽이 낫는 거죠. 하다못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2만 원 초반 들어오면 2만 1,000원 넘어가는 그런 게임도 나오는 거죠. 하이닉스를 1,000원 올리기 굉장히 힘들죠. 지금 롯데케미칼 현대차 5,000원 올리기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악재 뜨더라도 딱 뭐 5% 10%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죠. 이게 이 종목들이 앞으로 더 가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있고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는 이런 쪽을 봐야 되고, 그다음 거래소 종목에서는 수급을 거기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 퍼가 10 이하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퍼가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저퍼가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격 메리트 많이 생기는데 수급에 있어가지고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풀리게 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에 예로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제 조금 반등이 들어오는데 지금 삼성중공업이 오늘 좀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희한하게도. 왜냐하면은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중간에서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그 다음에 거기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쪽이죠. 현대중공업은 아예 이렇게 가 있죠. 아래쪽에 있죠. 롯데케미칼, 삼성엔지니어링, 그 다음 현대중공업, 뭐 포스코, 요런 쪽으로 가 있죠. 요런 쪽은 이제 지수반도 이제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급반발이 좀 강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 예측해서 찍기는 힘들죠. 근데 요런 쪽은 좀 낫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분간도 이렇게 좀 살아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저가 이제 우리 대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에 있죠. 어느 충격이 들어와서 밑으로 이제 밑골이 나오거나 뭐 하게 되면은 이제 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느 정도 가격이 되면은 그 매매를 이제 다음 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추세대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런 단기 매매도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정국 전문가님 대리님의 종목 선정법입니다. 저는 종목 선정을 할 때 일단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피 쪽에서는 좀 대각제 너무 직격탄으로 맞고 있기 때문에 좀 코스닥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쪽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게 IT 부품 쪽들. 너무 IT 부품 쪽만 관심을 가지라고 해서 좀 지겨울 수도 있을 텐데요. 역시 그 코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 수급을 보면요. 일단 뭐 IT 부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 SM이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서 좀 기간에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시젠, 파라다이스 이런 쪽으로 좀 기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매수를 할 때는 코스닥을 만약에 종목으로 매매를 하고 싶고 코스닥 종목 쪽으로 좀 이렇게 매매를 하고 싶으면 좀 기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좀 엔터 쪽으로 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CJ ENM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매매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좀 많이 좀 움직임이 없어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 텐데 올해 들어서는 SK 하이닉스가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NHN 그리고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또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는 좀 수급적인 측면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이 좋은 종목들은 많이 빠졌을 때 다시 좀 반등하는 그런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준성 이사는 코덱스 레버리지죠. 일단은 뭐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을 해보는데 좀 그나마 그래도 안정이 좀 취해지고 어느 선에서 좀 약간 하방 정기성을 유지할 걸로 이제 생각이 되면서 이제 이 종목을 갖고 왔는데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전투기 10조 원 이제 구매 의사를 밝혔죠 우리가. 네. 그거를 대북 정책에 썼으면은 오늘 같은 일이 발생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아쉬움도 많이 남는데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해 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12,000원 부근 들어왔으면 지금까지 다 먹었습니다. 13,000원도 갔다 오고 이번에 12,000원 지지난주 12,000원 찍고 12,700원 갔다가 지금 11,700원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1,000원이 빠졌죠. 이게 레버리지 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그 1900선 이제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제 거기 1900선 또 약간 지키려는 의지가 많은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깨질 가능성도 많은데 일단 깨지게 되게 되면은 뭐 이것도 이제 더 오늘 뭐 350원 빠졌는데 또 300원 더 빠진다 봐야겠죠. 그러게 되면은 지금도 앞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드렸고 매매 있어가지고 많이 사 들어가는 것보다 한번 이제 지수상을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그냥 나름대로 하시면 계속 되는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11,000원까지 열어보십시오. 11,000원까지 해가지고 11,650원, 뭐 11,700원 이하로 이제 매수 단가 잡아야 되는데 50원 따위로 해가지고 차분하게 물량을 잡아보십시오. 한 50% 기준 해가지고 11,000원까지 열어놔가지고 한번 잡아봐가지고 하게 되면은 반등폭은 그 이번에 지수가 그 갭 발생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종가가 1983입니다. 그러면서 갭 발생했는데 요 1970 정도를 메꾸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어느 정도 사태가 안정되면 반등 기미가. 차트 보시게 되면은 반등이 들어가는데 그 고점을 많이 못 이겨내고 내려오죠. 그러면서 또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이 또 낮아지고 있죠. 지수상 보게 되면은 또 상반기는 좀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요 1970, 80까지 한번 단계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도 양매수 전략이 괜찮다는 겁니다. 1900도 깨지기도 충분하고 1900 뭐 60, 70도 들어올 만한 갭을 메꾸는 그런 자리 충분히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기준에서도 12,400원까지는 좀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지금 기준에 가지고는 지수상으로 수익률이 한 7%, 5% 정도 가까이 됩니다. 5% 이상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말씀을. 대신에 하방을 좀 많이 열어놓고 부담 없이 그냥 좀 물량을 조절해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 그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를 종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투기 구매 얘기를 꺼내시길래 방산주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했더니 생뚱맞은 얘기를. 예, 정정욱 대리님은요. 예, 종목 오늘 원익 IPS를 말씀하셨던가요? 네, 저는 오늘 원익 IPS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원익 IPS는 지난 1996년도에 주식회사 아토로 상장된 이후에 2010년도에 IPS를 흡수하면서 현재 명칭인 원익 IPS로 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반도체 장비 사업 부분이 매출액의 59%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이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결 종속 대상인 산업용 가스 제조사 오닉 머티리얼즈라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지분을 48.7% 보유하고 있고요. 7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열사들의 지분법 이익들이 좀 시적으로 반영되면 오닉 IPS 주가는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가치가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원으로는 원익을 포함해서 특수관계인 27.2%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객처인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22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실적 부분이 좀 안 좋아서 오닉 IPS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지난해 고객사, 특히 삼성전자 투자 유축으로 4분기에 영업 적자까지 기록했고 2012년도에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6% 감소한 2,38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3% 줄어든 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닉 IPS가 뭐 실적이 안 좋고 적자 부분이 있어서 좀 안 좋은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오닉 IPS를 이렇게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좀 들고 온 이유는요. 일단 지금 현재 IT 업황이 좀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고 아몰레드 관련된 장비도 지금 계속해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자되고 있는 부분들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한번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한번 리바운딩 크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 때문에 좀 오닉 IPS 한번 들고 왔습니다. 차트로 봐보면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부분이 호황을 누리고 아몰레드 투자 부분이 수주로 이어지면서 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오늘 좀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요. 이런 빠진 부분들 때는 좀 저점 매수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주가가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기간 쪽에서 특히 투신 쪽에서 좀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 쪽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받을 때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가격에 대해서 이제 끝으로 잡아주시면은. 예. 네, 일단 가격은 내일 시초가 정도에서 좀 매수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목표 가격은 한 7% 정도 기대 수익률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손절 가격 또한 마이너스 한 7% 정도 그 정도 손절 라인 잡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추천 종목 AS 오늘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코메론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뭐 차트임을 한번 보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약간 좀 밀렸습니다. 근데 다시 그 4천은 또 회복할 겁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정치 테마주에 있어서는 지금 회사는 괜찮습니다. 350억짜리가 1년에 한 4, 50억씩 법니다. 단기순이익이. 괜찮은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8,000원 가도 뭐 적정가가 뭐 이 정도 나오는데 일단은 좀 약간 그 회사 자체가 일단 뭐 사람들 이목을 끄는 그런 뭐 회사가 아니라 그냥 안정된 회사입니다. 근데 10월달 기준 올해 10월 달까지는 꾸준히 관심 갖는 것도 정치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 관심 갖는 것도 괜찮다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가겠습니다. 전 지난주 월요일 날 나와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매수 추천 가격보다는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22선 좀 지키면서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파이어 뭐 LED 시황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특히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접근이 아니라 좀 장기적 접근으로 계속해서 들고 가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난주 추천 종목에 대한 AS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준성 이사님 그리고 정종욱 대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다이렉트 전략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 조금 좀 쉽지 않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큰 폭으로 증시가 다시금 밀렸는데요. 다음 주가 어떨지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뭐 좋은 기대감만 가지고 뭐 주말 잘 보내도록 하시죠. 좋은 소식 있으리라 믿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